혹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용의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자동으로 그 익숙한 가면을 썼습니다. 항상 웃고, 항상 네라고 하며,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보다 앞세우는 가면 말이죠. 여러분은 그것이 친절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지치고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친숙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동료가 이번 주에 5번째로 자신의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거절하고 싶고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것을 알지만 입으로는 자동으로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에게 화가 나고 그들에게도 화가 나지만 왜 간단한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교묘한 함정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제가 이것이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감히 말하는 걸까요? 분석심리학의 아버지인 칼 융은 깊이 있는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면을 만든다고 했죠. 윤기 페르소나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면이 우리의 전체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설계된 버전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착할 때, 말을 잘 들을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오는 것처럼 보였을 때 말이죠. 영리한 아이는 빠르게 배웁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벌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가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가면은 날이 갈수록 완벽해지고 교묘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읽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법을 배우며 분노, 실망, 개인적 욕구 같은 모든 부적절한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라고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슬플 때, 웃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희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잠재의식에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여러분은 깊은 영적 상처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직 가짜 버전만이 사랑과 수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잠재의식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수록 자신과 더 멀어집니다. 자신과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진짜 자신을 안다면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부분들 말이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림자는 분노, 자존심,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이런 감정들을 잠재의식으로 밀어내며 제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감정들이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분노가 예상치 못하게 폭발합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항상 기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깊은 원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당황하며 왜 이런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림자가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보통 매우 얕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진짜 자신을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가면만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윤근 이 가면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길, 완전하고 진실한 인간이 되는 과정 말이죠.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진정한 행복과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교묘한 형태의 자기 배신이 되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행동의 깊은 심리적 뿌리를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면을 벗고 진실한 삶을 사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로 인해 사랑받을 수 있는 삶 말이죠. 만약 연기하는 것에 지쳤다면, 자신답게 살고 싶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이 자신과 인생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치러야 하는 대가를 정말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대가는 매일 매시간 자신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감정을 숨길 때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진짜 자신과 쓰고 있는 가면 사이의 간격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융은 인격 분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짜 버전의 자신과 너무 오래 살아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자각하지 못한 채로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이 기뻐할까? 라고 묻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45세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우며 어떤 요청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1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질문에 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취향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자신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심리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만 자신에게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됩니다. 상사를 기쁘게 하는 법, 친구들을 만족시키는 법은 알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융은 이것이 원초적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것으로 사랑은 조건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때입니다. 아이는 착하고 순종적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 칭찬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습니다. 반대로 분노, 슬픔, 개인적 욕구 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 비판받거나 버림받습니다. 아시아 문화에서는 이것이 효도와 화합이라는 전통적 가치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슬프게 하는 것은 죄악이고 반박하거나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은 무례한 것이라고 배웁니다. 이런 가치들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극단적으로 이해되고 적용될 때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착한 아이라고 칭찬받는 아이들이 종종 가장 불행한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아주 이른 나이부터
진짜 감정을 얼려버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화낼 권리도, 실망할 때 슬퍼할 권리도, 개인적인 바람을 가질 권리도 없었습니다. 칼 융은 모든 감정이 각각의 가치와 목적을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노는 개인적 경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슬픔은 상실과 변화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런 감정들을 제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도구들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가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색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죠. 그림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깊이도 없고 생동감도 없으며 풍부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긍정적 감정만 허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의 삶은 단조로워지고 색채를 잃습니다. 융은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그림자의 통합을 거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거부해온 자신의 부분들 말이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림자는 보통 분노, 자존심, 건강한 이기심,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이기심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독성 이기심과 건강한 이기심을 구분했습니다. 독성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자신만 신경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이기심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자신의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차에 연료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어디든 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필요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오해합니다. 사랑은 항상 내라고 하고 항상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의존입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신경증적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개인적 필요에서 나오는 병적인 형태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정말로 그들을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립하고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빼앗고 있는 걸까요?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가장 낮은 질의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진실성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쁘고 모든 것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성의 부족은 관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듭니다. 더욱이 반대 의견을 표현하거나 건강한 갈등을 하지 않을 때 관계는 깊이가 부족해집니다. 갈등은 성숙하게 처리될 때 실제로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필요를 만족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융은 가장 행복한 커플들이 절대 싸우지 않는 커플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싸우는 법을 아는 커플들이라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잃지 않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관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외로움의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감정을 숨길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플 때, 웃을 때마다 여러분은 진짜 나는 나누기에 가치가 없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아무리 호감을 가져도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게 해주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어서 온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융은 이 외로움이 치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기적이거나 공격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자신의 모든 측면을 완전한 개체로 통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감정을 얼려버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자동 반응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자신의 진짜 욕구를 인식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융이 자주 제안했던 연습은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로 어떻게 느꼈을까? 내가 무시하려고 했던 화나는 일이 있었을까? 내가 억압한 바람이 있었을까?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수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다면 진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절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비난받을 일이라고 믿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의 내도 의미를 잃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항상 내라고 한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의 동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의 동의는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융은 건강한 경계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벽이 아니라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 마음을 열고 나누고 도울지 선택할 수 있고 언제 자신의 에너지와 개인 공간을 보호해야 하는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이것이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명확한 경계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알 때 관계는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완전히 솔직할 수 있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 모두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들이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감정과 결점을 가진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융은 그림자 통합 과정을 개성화의 필수적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 말이죠. 이것은 모든 감정을 무작정 표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억압하고 나중에 폭발시키는 대신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낍니다. 해결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경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많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매우 가혹한 내면의 비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필요를 가졌다고 약한 자신을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더 용감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자기 비난이 단지 자아도취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데 집중하는 대신 판단과 비판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고 접근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운 것은 여러분 안의 아이가 사랑받고 안전하기 위해 개발한 생존 전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아이는 당시 가지고 있던 이해와 자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어른으로서 여러분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자신이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치유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책임과 죄책감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 누군가 슬프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끼고 누군가 화나면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융은 각자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심과 지원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그들의 감정에서 구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해로울 수 있는데 자립하고 자기 치유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스스로 처리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의존성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진정한 사랑은 어려운 감정 속에서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지만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이해하고 지원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자기 치유 능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윤근 또한 이 과정에서 지원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평생 썼던 가면을 벗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변화 과정에서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치료사 지원 그룹 또는 여러분의 여정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진짜 여러분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경계를 설정하고 거절하기 시작할 때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절함을 이용하는데 익숙한 일부 사람들은 여러분이 변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윤근 이것을 자연스러운 필터링 과정으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새로운 경계를 존중하고 더 행복해진 여러분을 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날 것입니다. 일부 관계를 잃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더 질 높은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 때 진짜 여러분을 평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릴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에너지 수준입니다. 항상 가면을 쓰고 진짜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매우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더 진실하게 살기 시작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성공적으로 통합한 사람들이 종종 특별한 생명력과 열정을 가진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짜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서 창조하고 발전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는 여러분이 잊었을 수도 있는 열정과 관심사를 재발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많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바람에 따라 너무 오래 살아와서 자신을 진정으로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무엇을 꿈꾸나요? 다른 사람의 압박이 없다면 어떻게 살고 싶나요?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열쇠입니다. 융은 또한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식사와 운동 같은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돌봄도 포함합니다. 자기 돌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성찰하는 것,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불필요한 요구에 거절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자기 돌봄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하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을 잘 돌볼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와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듭니다. 치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상처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의 친절함을 이용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용서는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쁘게 대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용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분노와 원한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융은 분노를 품는 것이 오직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만 상처를 준다고 관찰했습니다.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감정적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매우 가혹한 내면의 비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도록 해서 더 용감하지 못해서 자신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융은 모든 행동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안전과 연결을 보장하려고 했던 여러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기 위해 필요했던 아이의 영리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자기 비난 대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아내 아이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이제 어른으로서 그 아이에게 연결되고 안전함을 느끼는 새로운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 치유 과정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융은 이것을 평생의 작업으로 여겼습니다. 매일 여러분은 오래된 가면을 쓸지 아니면 진짜 자신으로 살지 선택할 기회를 갖습니다. 진실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사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오래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나선형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때때로 뒤로 물러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자신에게 인내하고 연민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걸음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거절할 때마다, 진짜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신 자신의 필요를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심리적 근육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진짜 자신으로 살 때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치유에도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가면을 벗는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도 진짜 자신을 찾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완벽한 사람이 되거나 누구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목표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여전히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강요나 두려움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때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그들을 통제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처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가면을 벗는 것은 용기와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 가져온 독특한 선물인 진짜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가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은 혁명적인 행위입니다. 융은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목적지가 아니라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마무리했습니다. 매일 편의보다는 진실을 갖자 승인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선택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감정 체크인입니다. 하루에 3번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수년 동안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또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진짜 감정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즉시 답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세요. 점차 미묘한 감정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마이크로 노입니다. 거대한 거절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친구가 어떤 식당을 제안했을 때 정말로 다른 곳을 가고 싶다면 사실 나는 이 식당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라고 말해보세요. 동료가 점심시간에 심부름을 부탁할 때 미안하지만 지금은 쉬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거절들이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작은 거절들을 완전히 괜찮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욕구 명명하기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진짜 욕구와 바람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다. 나는 이 대화를 멈추고 싶다. 나는 지금 음식이 먹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일찍 집에 가고 싶다.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욕구들을 모두 즉시 행동으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그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이런 욕구들을 무시해왔다면 처음에는 그것들이 낯설고 심지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여러분의 내면 나침반이고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신호들입니다. 네 번째 실천은 경계 언어 배우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법을 모르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유용한 표현들을 연습해 보세요.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다음에 도울 수 있을 때 알려드릴게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중에 답해 드릴게요. 저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표현들을 미리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기술이고 모든 기술처럼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시간 감사 의식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자신을 위해 한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말이죠. 좋아하는 차를 마신 것, 좋아하는 노래를 들은 것, 산책을 한 것, 일찍 잠자리에 든 것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 연습은 자기 돌봄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새로운 신념을 강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줄어들고 대신 자연스러운 일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천은 지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 여정을 혼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보세요. 이것은 치료사 지원 그룹 또는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는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을 때도, 실수할 때도,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에게 무조건적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실천은 실패 재정의학이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완벽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실수나 거절을 개인적 실패로 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실패들은 실제로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거절에 화를 낼 때 그것을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다는 신호로 보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여러분이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로 보세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가끔의 실망이나 갈등이 정상적이고 심지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실천은 내면 아이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느껴질 때 잠시 멈추고 여러분 안에 어린아이와 대화해 보세요. 무엇이 무서운가?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종종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충동 뒤에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어린아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따뜻하고 이해심 있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괜찮아. 네가 거절해도 진짜 친구들은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안전해 라고 말해주세요. 아홉 번째 실천은 에너지 추적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을 관찰해보세요. 어떤 활동이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것들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지 주목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더 많이 하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활동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주로 에너지를 빼앗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균형을 맞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주는 활동들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고 가능한 한 에너지를 빼앗는 활동들을 줄이거나 제한하세요. 10번째 실천은 가치 명확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치들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다른 사람의 가치에 따라 살아왔다면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북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을 안내해 줄 내면의 나침반 말이죠. 11번째 실천은 창의적 표현입니다. 융근 창의성이 그림자와 빛을 통합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글쓰기, 그림 그리기, 춤추기, 노래하기 등을 통해 표현해 보세요. 예술적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은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분노를 거친 선으로 그려보세요. 슬픔을 시로 써보세요. 기쁨을 춤으로 표현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의 감정적 어휘를 확장하고 자기 표현 능력을 기를 것입니다. 12번째 실천은 감정 일기입니다.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그날의 감정들을 글로 써보세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 감정들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졌는지, 무엇이 그 감정들을 유발했는지에 집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을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모드로 만드는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진실한 자신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알게 될 것입니다. 13번째 실천은 몸듣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에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어깨가 긴장되나요? 위가 무거워지나요?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이런 신체적 신호들은 종종 마음이 인식하기 전에 진실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할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주목해 보세요. 가슴이 따뜻해지나요? 어깨가 이완되나요? 숨이 깊어지나요? 이런 긍정적인 신체 반응들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14번째 실천은 역할 실험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실험해 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보거나 평소보다 조금 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 보거나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해보세요. 이것은 마치 새로운 옷을 입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정들에 도전해보세요. 15번째 실천은 타임아웃 기술입니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즉시 대답해야 한다고 느낄 때 잠시 생각해보고 나중에 답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진짜 감정을 확인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즉석에서 네라고 말하는 자동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 반응을 의식적으로 멈추고 시간을 버는 것은 강력한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6번째 실천은 성공 재정의입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성공의 정의를 재검토해 보세요. 성공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갈등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면 이제 성공을 진실성, 진정성, 자기 존중으로 재정의해 보세요. 작은 진정성의 순간들을 축하하세요. 누군가에게 거절했을 때, 진짜 감정을 표현했을 때,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했을 때 자신을 축하해 주세요. 이런 순간들이 진짜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자신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17번째 실천은 관찰자 자아 개발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자신을 관찰하는 내면의 관찰자를 개발해 보세요. 이 관찰자는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주목합니다. 아, 지금 나는 자동적으로 내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구나. 또는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내 감정을 숨기고 있구나 라고 주목하세요. 이런 의식적 관찰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동적인 패턴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관찰만 하고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관찰 자체가 이미 강력한 변화의 씨앗입니다. 18번째 실천은 감정 허용입니다.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감정들이 올라올 때 즉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들을 환영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분노는 경계가 침범당했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슬픔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었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감정들을 메신저로 여기세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온 것이지 영원히 머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더 크게 소리 지르며 관심을 끌려고 할 것입니다. 19번째 실천은 의도적 고독입니다. 정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계획하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나 기대 없이 진짜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히 존재하세요.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을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세요. 그 너머에 평온함과 자기 연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20번째 실천은 자기 연민 개발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에게 하듯이 친절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괜찮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다르게 해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자기 연민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기초가 됩니다. 이 모든 실천들을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선택해서 일주일 동안 집중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시도해보세요. 변화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여정을 걷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선물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이 세상을 조금 더 진실한 곳으로 만듭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지만 진짜 자신으로 사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진짜 여러분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 결점, 불완전함과 함께 말이죠.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의 진실함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